누구나 한 번쯤 부자가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찾아보실 겁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는 싶은데 돈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봤지만 일찍 일어나고 긍정 확언을 하라, 목표를 적고 시각화하라, 100일 동안 목표를 100번 써라 등과 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현실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느껴져서 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시각화나 긍정 확언 같은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꾸준히 하면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막연하고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아서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뜬구름 잡지 않고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부자 되는 방법을 딱 3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 방법을 잊지 않고 실천하신다면 돈도 없고 백이 없어도 여러분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첫째, 워라밸을 포기하라. 여러분, 우리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9to6 기준으로 해봅시다. 매일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맞춰서 21,600달러가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환율 1,300원 기준 약 2,800만 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을 살 수 없고 매일 밤 12시에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6시에 21,600달러가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날 다시 돈이 들어오고 12시가 되면 없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전부 쓰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사고 싶었던 명품을 사거나 좋은 차를 렌트하거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쓰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매일 안 쓰면 사라지는 21,600달러는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매일 잠들기 전까지 주어지는 21,600초의 시간은 소중한지 모르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워라밸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자기 위안을 하며 퇴근 후에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주말에 빈둥대는 등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 의미는 참 좋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워라밸이라는 달콤한 함정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여행 가고 소비하고 똑같이 하는데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이기적인 욕심이죠.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워라밸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속 편하실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누구나 워라밸의 최악의 환경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워라밸이라는 삶을 사는 순간 성공하는 삶이 아닌 평균적인 삶을 살거나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워라밸을 포기하라는 말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삶의 목표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워라밸과 멀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연령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워라밸을 멀리하시고 확보한 시간에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남들과 다르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40대라면 50대가 됐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40대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자수성가로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성공을 한 후에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둘째, 독서와 글쓰기를 실천하라.
베스트셀러 역행자에서는 독서와 글쓰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란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됩니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로 가는 길을 고르면 됩니다. 뇌를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인생이라는 게임이 진행될수록 여러분은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행자에 따르면 인생의 공략집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경가소성의 발견으로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복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식에도 복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거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인의 50% 이상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독해력이 떨어져서 어떤 글을 봐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이해하고 책이 아닌 다른 글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나 신문 등 읽을 거리에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깊이와 자세입니다. 꾸준히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라도 기존 지식을 통해 쉽게 흡수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길 독서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극화를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독서의 양극화는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독서를 해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보다 투자 경험이 많은 멘토의 한두 마디 조언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책을 읽는 것은 투자 경험이 조금 있는 멘토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에게 조언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 독서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근데 작가가 될 것도 아닌데 글쓰기는 왜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는 왜 해야 할까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글쓰기 덕후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전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아마존은 이미 글쓰기가 중요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존은 회의에서 파워포인트를 금지하고 워드로 글을 써서 안건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최고의 교육기관도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생은 글쓰기 하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기 때문이죠. 하버드 대학교는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글쓰기 수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글쓰기는 최고의 학습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말 사기급 기술입니다. 수많은 연구자료에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남에게 가르치기라고 말해줍니다.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글로 정리하는 행위는 가르치기와 같은 맥락의 행위입니다. 글을 쓰면 배운 내용을 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후에 막연했던 생각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서 후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면 책의 내용을 흡수하여 나만의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새로 읽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글로 요약 정리하면 필요할 때 활용하거나 복습을 할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됩니다.
의사 결정력을 높이려면 뇌를 강화해 최적화해야 하는데 뇌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독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글쓰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일기 쓰기와 유튜브 댓글 달기입니다. 첫째, 자기 전에 메모장이나 그것도 싫다면 스마트폰에 하루에 감사했던 일 딱 1가지만 적어봅니다. 오늘은 남편이 술을 안 먹고 칼퇴근해서 같이 저녁도 먹고 산책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감사한 일을 적어봅니다. 감사일기를 직접 써보면 글을 쓰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여러 자기계발서에도 알려주듯이 감사한 일을 찾으려다 보니 일상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유튜브 시청 후 요약하고 다짐을 댓글로 적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보다 휘발성이 더욱 강합니다. 그냥 듣고 아 그렇네 좋은 말이네 라고 영상을 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을 요약하고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글로 적으면 시간이 지나도 더 기억이 오래 남게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뇌와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책을 읽고 짧게나마 글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글쓰기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상위 10%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셋째, 운동하라. 부자가 되거나 성공에 필요한 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세요 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자와 성공에 있어서 왜 꼭 운동을 해야 할까요?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은 12군데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13번째 출판사에서 해리포터를 출판합니다. 헐크의 배우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는 800번이 넘는 오디션에서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헐크의 배역을 얻는 데 성공하죠. 7번의 모든 다른 이유로 사업을 실패한 김승호 회장은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8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며 자신의 인생이 거절과 실패의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마윈은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수많은 실패 끝에 결국에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는 수많은 실패에도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고난이나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무공을 바닥에 힘껏 던져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무공은 바닥을 찍고 던져진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를 것입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물론 회복 탄력성이 높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식적인 노력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2가지 습관이 바로 감사하기와 운동하기입니다. 감사하기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글쓰기의 실천 방법 중 하나인 감사일기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이 신체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운동이 뇌에 좋다는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우울증, 치매,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운동은 뇌 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학습 능력, 집중력, 추상적 사고 능력을 15%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행복한 호르몬이 나와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면 밝은 인상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관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업무 성취도와 창의성도 높아지죠.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일주일에 3번씩 30분 이상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로 평균 2달 이상 운동을 하면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은 뇌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뇌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도약하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입니다. 별다른 고생 없이 자수성가한 부자나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여러분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두려움 속에 수많은 도전을 해야 하고 과정에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실패를 겪어 바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감사하기와 꾸준한 운동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그 실패는 여러분의 큰 성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달리기나 자전거 근력 운동 등 운동을 통해 뇌와 몸을 단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워라밸을 포기하라. 독서와 글쓰기, 운동. 어떠신가요? 돈 없고 백 없이도 내가 의지만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은 돈 없고 백이 없어도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쉬운 방법으로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불과합니다. 부자나 성공에 있어서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일상에 실천하신다면 부자나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딩크, 북토크